네, 위클리 플랜 시간입니다. 한 주의 시장을 좀 정리하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대비 전략도 미리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AR 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죠. 시장은 이에 화답하듯이 2300선 터치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2300선 놓고 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인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세에 기관 투자자들의 프로그램 매수 손해가 좀 가세하는 등 수급적인 측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는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한 주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뭐 이번 네. 주 시장 같은 경우 많이 아시겠지만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2,300포인트도 왔었고 파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300포인트, 대만의 300포인트 돌파하는 그런 장이 들어왔었죠. 화요일이 대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선반영됐었고 그런 흐름 자체가 물론 오늘은 지금 시장 흐름은 2,300포인트 약간 밑에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한 주였는데 이번 주 한 주를 놓고 보면 확실히 대외 변수도 상당히 호재성 재료가 좀 많았습니다. 일단 많이 예상됐던 대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프랑스의 결선 투표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중도파 마크롱 후보 같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당선되면서 60%가 넘었으니까 이제 프랑스는 압도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때는 장중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뭐 유로화가 유로당 1.1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약간 조정을 보였는데 일단 시장에서 조금 염려했던 부분 브렉시트에 대한 염려는 좀 내려갔지 않나. 물론 이제 브렉시트 리스크는 내려갔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면 ECB가 이제 출구 전략을 좀 앞당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조금 있는데 그건 약간 이제 뭐 다시 뒤로 미룰 수 있는 부분, 이제 다음 ECB 통화정책 회의부터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이 마크롱의 당선 자체가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미국 증시는 좀 재밌습니다. 다우지수가 3일 연속 조정이었고요.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강했는데 확실히 지금 미국 증시에서 약간 어떤 시그널이 잡히냐면 뭐 약간 내용도 하나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갑자기 FBI 국장을 해임하는 사건도 좀 있었는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일단 다우지수는 조금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픽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공포 지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지금 다시 역사적 지저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다음 주 전략에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 지수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고점 라인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 차익 욕구가 상당히 좀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 증시는 간신히 잘 버틴 거는 좀 긍정적인데 그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미국의 기술주들이 상당히 선방했기 때문에 나름 좀 잘 약간 이제는 약간 버텼다는 표현 좀 쓰고 싶어요. 약간 상당히 좀 강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다행히 또 지난주 후반에 우리가 연휴 기간에 좀 안 좋았던 내용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45달러 초입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주말에 나왔던 지난 수요일이군요. 목요일이군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다시 500만 배 이상 감소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펙 쪽에서는 계속 지금 사우디를 주축을 해가지고 뭐 추가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셰일 오일 같은 경우가 계속 공급 우위로 눌러버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45달러가 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차트는 준비를 안 했는데 15년도부터 기준으로 보면 45달러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 40달러까지 쉽게 열리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45달러 선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배럴당 47달러 83센트니까 국제 유가의 급락에 따른 불안정은 조금 내려갔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대외 변수는 조금 체크를 해보겠고요. 우리나라는 뭐 제가 많이 말씀 안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상당히 시장이 갖고 있던 국정 불확실성,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당선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또 중요하죠, 앞으로. 중요한데, 정치 입장에서는 국정 공백 상태에서 대통령이 당선된 것 자체가 시장의 불확실성 상당히 해석시켰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장의 흐름을 보니까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IT 중에도 완제품 회사 기업들의 주가가 신고가입니다. LG전자는 오늘도 강세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대형주 IT를 이끌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추가적인 올레드 투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올레드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뭐 크든 작든 대형 IT 관련주들은 여전히 시장을 좀 주도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던
일자리라든지 뭐 4대강 보건이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확실히 탄력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IT를 기반으로 한 OLED라든지 로봇 산업, 로봇 관련주,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개별주가 조금 상당히 좀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시장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다음 주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일정들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가장 먼저 보니까 중국 정부가 14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의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한국을 초청했더라고요. 이 일정부터 좀 확인을 해 주실까요? 사실 이제 14일, 네. 15일 날 열린 게 중국의 네. 1대1로 정상회의입니다. 네. 이건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중국이 자기 나라의 위상을 가시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회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 주최국이 중국이고 하는 것도 베이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4일, 15일에 열리게 되는데 뭐 회의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중국의 1대1로에 관한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중국의 뭐 외교 행사라든지 또는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국의 동조를 얻는 뭐 그런 게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금 미국과 약간 사이가 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건 이제 대선과 관련된 러시아의 대선 게이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그런 상태에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가 미국과의 관계가 약간 소원한 틈을 타서 이게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약간 상당히 세계적으로 봤을 때 큰 행사인데 뭐 우리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사실 당장 와닿을 것 같지는 않은데 원래 수장들이 만나면 뭐 악수하고 뭐 구체적인 게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만은 아무래도 1대1로에 대한 중국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이슈는 조금 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거의 지표가 없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볼 때 경제 지표도 쉬어가는 지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요일 같은 경우가 미국의 4월 주택 건수라든지 허가 건수, 수요일 같은 경우가 유럽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4월 CPI가 발표가 되고요. 금요일 날 참 이제 제가 가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뭐 올해는 사실 글로벌적으로 대선의 해입니다. 예, 대선의 해거든요. 독일도 또 가을에 총선을 하게 되고 하는데 이란이 또 대선을 합니다. 이제 주식하는데 정말 복잡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란 대선까지 체크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이란 같은 경우 이란 핵 협상이 상당히 좀 이슈죠. 물론 이제 미국과 작년인가요? 상당히 조금 타협은 맞습니다만 여전히 이란은 상당히 어떤 돌발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란의 대선이 어떤 그림을 가져가고 있냐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로하니입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중도와 계획파 중도 성격입니다. 그래서 중도 성격도 갖고 있으면서 계획에 대한 지시를 좀 갖고 있는데 그나마 이 양반은 그래도 지금의 미국 기준으로 보면 좋은 겁니다. 어떤 거냐? 핵 협상도 타결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성과를 좀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드는 것이 강경 보수파, 어떻게 보면 야당이죠. 지금 약간 이강 구도로 좀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로하니 현재 대통령하고 에보라 라이시 후보인데 일단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로하니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보수 단체에서 되게 되면 다시 미국과 이란의 관계라든지 중동 정세에 대해서 약간의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번 저는 좀 지켜는 봐야 되는 이슈다. 이게 이제 주말에 생기는 이슈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현재 로하니가 당선되게 되면 큰 흐름이 없는데 만약에 지금 약간 강경 보수파 에브라 라이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게 되면 또 북미 이란과 미국의 관계에 약간의 잡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하나의 중동 정세의 불안 정세를 낳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외적으로 정말 선거와 관련된 일정들을 많이 챙겨봐야 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 근데 약간 저는 뭐 조정이 와도 낯설지가 않을 것 같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조정을 조금 바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300포인트까지 온 마당에 여기서 추가 상승하든 아니면 뭐 2,250포인트까지 내려오든 큰 흐름은 없는데 일단 단기 차익 요건 조금 심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것 자체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 주가를 잡아주기 때문에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외국인도 오늘 매수 보이는 것처럼 약간은 매수 기조는 추춤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확실히 약간 650선 저항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다음 주는 오늘 이번 주 신고점 고점보다는 조금 레벨 다운된 상태에서 약간의 차익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같고요. 이번 주 장을 좀 늦게 보니까 이게 좀 없어졌습니다.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어요. IT, 금융, 화장품, 제약, 오늘 통신조 같은 게 강합니다. 통신조 강하다는 건 사실 좋은 시그널이 아닙니다. 시장이 조금 쉬어갔던 흐름인데 일단 지금 장의 특징은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중형주도 마찬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도 개별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초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완전 각계 진도장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섹터는 좀 그렇게 봅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유통주나 음식료 업종이 좀 관심이 가는데 뭐 신세계라든지 동원 F&B, 빙그레 이런 약간 소외받았던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개별 IT주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계속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라고 그러면 로봇스타도 있고 미래컴퍼니도 있고 뭐 아진 에스텍 이런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로봇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산업용 로봇을 말씀드린 겁니다. 산업용 로봇, 집에 청소하는 로봇 말고요. 개콘에 나오는 그 이상한 인공지능 로봇 아닙니다. 산업용 로봇을 말씀드리는데 4차 산업혁명군에서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에 좀 고점을 기록한 만큼 다음 주 시장에서는 쉬어가는 양상에 대해서 조금은 염두를 해두시면서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클리 플랜 시간 AR 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